오늘은 반도체 대장주를 떠난 돈이 코스닥으로 몰렸습니다. 코스닥이 7% 가까이 폭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걸렸거든요. 미국의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나빠지면서 금리를 내릴 거란 기대가 위험 자산인 중소형 성장주로 돈을 이끈 겁니다. 그런데 같은 코스닥 안에서도 온도차가 뚜렷했는데요. 한쪽에선 오는 13일 무더기 상장 폐지 위기를 앞둔 종목이 수십 곳이나 됩니다. 그럼 오늘은 코스닥 폭등의 배경부터 상패 위기와 정책 이슈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경제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먼저 오늘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6,299포인트로 0.65% 오르면서 6,300선에 다가섰습니다. 코스닥은 854포인트로 무려 6.97%가 폭등했죠. 코스닥이 코스피를 압도한 하루였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을 함께 사들였는데요. 코스닥에서 기관이 5,670억 원, 외국인이 2,31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대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는데 오늘 수급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으로 쏠린 겁니다. 개인은 코스피를 사고 코스닥은 팔면서 폭등한 코스닥에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이 폭등한 것과 달리 정작 대장주는 조용했는데요. 삼성전자가 0.43%, SK하이닉스가 0.14% 하락하면서 나란히 소폭 하락했습니다. 업종을 살펴보며 오늘은 전 업종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우주항공이 11%가 넘게 올랐고요. 반도체 소부장과 방산, 통신장비, 제약바이오까지 대부분의 업종이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값도 온스당 4,400달러 선을 다시 넘어서면서 2% 넘게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78달러 수준이었고요. 환율은 1,418원 수준이었습니다. 핵심은 대장주를 떠난 돈이 코스닥으로 방향을 튼 데 있는데요. 실제로 8월 들어 첫 주에 코스피는 5% 넘게 빠진 반면 코스닥은 11%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한 곳에 집중돼 있던 매수세가 이제 반도체를 뺀 다른 업종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코스닥을 이끈 주인공이죠. 제약과 바이오입니다. 코스닥이 오르는 가운데 바이오 종목들이 특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앞장을 섰고요. HLB와 ABL 바이오도 나란히 급등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알테오젠 한 종목에만 양쪽 합쳐서 900억 넘게 사들였는데요. 그동안 반도체에 가려 소외됐던 바이오로 저평가 매력을 노린 돈이 들어온 겁니다. 금리를 내릴 거란 기대가 커진 것도 성장주인 바이오에 힘을 보탰고요. 세 번째는 오늘 상승의 방아쇠가 된 미국 고용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나온 미국의 지난달 고용 지표가 예상을 크게 벗어났거든요.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2만 3천 개가 줄었습니다. 시장에서는 8만 개가 늘 거라고 봤는데 정반대로 감소한 거죠. 고용이 이렇게 나빠지니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거란 기대가 급격히 커졌습니다. 9월에 금리를 올릴 거란 전망은 절반 아래로 떨어졌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돈을 빌리기 쉬워지는 만큼 성장주에 특히 유리하게 작용한 겁니다.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살펴볼게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남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SK스퀘어였고요. 59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2위는 현대차의 409억 원, 3위는 LIG 넥스원의 353억 원, 4위인 셀트리온에는 298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5위인 하나오션에도 259억 원이 들어왔고요. 반면 코스닥에서는 1위가 알테오젠이 차지했는데 403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2위 파마리서치에는 208억 원이 들어왔고요. 3위인 주성 엔지니어링에는 181억 원, 4위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는 172억 원, 5위인 대한강통신에도 15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코스피에서 사들인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1위는 삼성전자였고요. 1,451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2위는 SK하이닉스에 1,048억 원이 들어왔고요. 3위인 삼성 SDI에는 440억 원, 4위인 LG에너지솔루션에는 339억 원, 5위인 HD 현대중공업에도 325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대장주를 지지했지만 외국인 매도가 더 크다 보니 대장주는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1위가 알테오젠이었는데요. 506억 원이 들어왔고요. 2위는 워닝 IPS였습니다. 221억 원 들어왔네요. 3위는 에코프로에 209억 원, 4위인 올릭스에는 203억 원, 5위인 ABL 바이오에도 197억 원이 순매수됐습니다. 네 번째는 폭등 뒤에 숨은 경고인데요. 상장 폐지 위기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폭등했지만 그 안에는 퇴출을 걱정하는 종목도 많았는데요. 오는 12일까지 단 하루라도 주가가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13일부터 무더기로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소형주에 투자하셨다면 내 종목이 이 기준에 걸리진 않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드는 정책 이야기인데요. 최근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에 이어 이번엔 ISA 계좌 개편이 논란이 됐는데요. 국내 주식만 남을 수 있는 새 ISA를 만들면서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겁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정책이 자꾸 바뀌면서 오히려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는 정부의 반도체 육성 소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점검하는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한 부지와 전력, 용수 공급 계획을 논의한 자리인데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장 부지 문제나 광주 군공항 이전 같은 현안이 다뤄졌습니다. 일곱 번째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를 둘러싼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인 베센트 장관이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기 금리가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르면서 대출과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압박했거든요. 그래서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발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본과 함께 외환 시장에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금리를 안정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은 글로벌 증시에도 우호적인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건 며칠 전에 엔케리 청산과 관련한 영상으로도 따로 다뤄드렸었는데요. 경제와 투자 전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상한가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에서 11개가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짚어드릴게요. 오늘 워낙 급등장이라 다양한 업종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우주항공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누리호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비츠로 넥스텍이 상한가에 올랐고요. 스마트폰 부품주 해성옵틱스는 삼성 폴더블폰 카메라 부품 기대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가상자산 쪽에서는 이더리움을 대량 보유한 파라텍시스 이더리움이 상한가에 들었고요. 바이오에서는 에이비온과 퀀타메트릭스가 오늘 바이오 강세를 타고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전체 명단을 커뮤니티 게시글에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정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건 이번 주 오는 13일인데요. 주가가 낮은 코스닥 종목들의 관리 종목 지정 여부가 이날 판가름이 나거든요. 소형주 투자자라면 반드시 챙겨보셔야겠고요. 해외에서는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변수입니다. 이란이 미군 철수와 전쟁 배상 같은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6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협상이 꼬이고 있습니다. 합의가 늦어지면 국제유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어서 정유와 항공업종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미국의 금리 방향도 계속 살펴야겠는데요. 지난주 고용 쇼크로 거진 금리 인하 기대가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요즘 시장은 변동성이 큰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데이터를 차분하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